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1학기 중간고사 저랑 처음 맞이하는 시험이죠. 시험 대비를 조금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할 거는 요거는 저의 필수 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일종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역사가 좀 망한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제 영상을 참고하고 좀 갈피를 잡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래서 찍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또 주말이에요. 내가 주말도 팔아서 여러분들의 시험을 돕고 있다는 생각으로 조금은 감사히 여기면서 영상을 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만 딱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모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한번 전체적으로 교과서를 중심으로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범위가 좀 많죠. 2학년들을 보니까 일주일에 3시간을 해도 한 60초까지인가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2시간인데 80초까지 시험 범위를 해놨습니다. 그것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요. 동시에 또 범위가 많다 보면은 반드시 내야 할 것들밖에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문항의 난이도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쉽지 않을까래요. 지가 내놓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12쪽부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2쪽 펴보도록 하십시오. 네, 여기를 펴라고 한 이유는 이것부터 교과서에 많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내가 다 설명하진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 나와 있는 뭐 역포아이, 용곡사람, 승리산 사람 중요할 수 있는데요. 이건 제가 언급을 안 했어요.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패스 하길 바랍니다. 다만 오른쪽에 뭐 순배찌르기라든지 아니면 뭐 주먹도끼 이런 것들은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었죠.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어야겠어요. 14, 15쪽도 마찬가지. 제가 빗살무늬 토기 정도는 기억하자. 대신에 나머지 토기 너무 많이 나와 있어. 이런 것들은 좀 패스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거기 나와 있는 뭐 가락바퀴나 갈돌, 갈판 이런 것들은 설명을 했었죠. 이거는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기억을 하라는 것만 기억을 하고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패스해도 괜찮습니다. 넘어갈게요. 16쪽. 네. 여기도 동검 많잖아요. 너무 많아. 오르도스? 모르겠어요. 네, 몰라도 됩니다. 다만 우리가 프린트에서 봤던 것들이 있었죠.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나타내주는 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꼼꼼히 빠짐없이 봐야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반달돌칼 어떤 의미가 있을까 봐야겠고요. 17쪽에 청동기 시대의 사회 변화. 우리가 선생님이 설명했었지. 빈부격차, 잉여 생산물이라는 게 생겨나게 되면서 인류가 악해지기 시작을 하더라. 그것을 권력의 수단으로 이용을 해서 내 밑에 신분으로 만들고 상하 관계를 만들고 계급을 만들고 신분을 만들고 그게 너무 편해. 그래서 더 많이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다른 세력들을 침략, 전복 전쟁을 통해서 점령을 하고 그러면서 국가가 만들어지고 국가의 시스템을 위해서 관료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문자를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그 흐름들을 쭉 정리를 했었어요. 그 부분들을 여기 17쪽을 반영을 해가면서 천천히 돌아보길 바랍니다. 18, 19쪽에는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 우리 건국 신화 있습니다. 그 각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조선은 이런 사회였구나 라고 하는 것들 추측을 해가면서 공부를 해보길 바라고요. 19쪽에 팔족법 이야기는 우리 프린트가 조금 더 길게 잘 나와 있어요. 읽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팔조법도 이 항목은 어떤 걸 의미해 생명 존중, 인간 인간의 생명을 중시하는 것들 그리고 혹은 화폐를 썼구나, 신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암시하고 있는 조항들이 있으니까 한 번 더 공부하길 바라고요. 20쪽은 내가 설명한 부분에서만 여러분들이 한사군의 주요 명칭 물론 낭랑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겠지만 진번, 임둔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되고요. 21쪽은 X 과감하게 패스하겠습니다. 다음 22쪽부터 나와 있는 우리 여러 나라의 이야기 한편으로는 연맹왕국이라고 표현했던 그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제천행사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 왜? 농경사회.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나름 재밌게 공부했던 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길 바라고, 특히나 우리 25쪽에 마인드맵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설명을 꽤나 잘 해놨어요. 여기를 중심으로 많이 보세요. 이유가 있겠죠, 보라는 데에는. 그 다음에 26쪽부터 나와 있는 우리 삼국의 성립과 발전 부분은요, 프린트랑 교과서를 꼼꼼히 잘 봐가면서 공부를 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삼국시대 나라가 여러 개인 만큼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뇌물 마립간 때에는 고구려가 누구였지? 이런 것부터, 근소고왕 때는 누구였지?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짜맞춰가지고 공부할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신경을 써가면서 공부하길 바랍니다. 왜냐면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가면은 깔끔해요. 나라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조금 복잡한 게 마음에 들지 않죠. 아무튼 공부를 일단은 프린트로 흐름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것들은 교과서의 내용을 토대로 한 번 더 복습을 하길 바랍니다. 아마 교과서의 내용이랑 프린트 내용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28쪽, 29쪽에 그 아래쪽에 뭐 박혁거세, 석탈해 이런 이야기들은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패스하시고, 철기 제작하는 방법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설명하지 않은 것들은 계속 말하지만 빼라 나와 있고요. 28쪽에 끝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뇌물왕이라고 교과서는 써놨지만 다음 줄에 마립간이라는 왕호를 사용하였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뇌물마립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 그 왼쪽에 뭐 거서간, 차차홍, 이사금, 마립간 나와 있는데 이 동네 왕들의 명칭이 바뀌어왔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지, 그 왕의 구체적인 명칭까지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패스 할 게 많습니다. 그 다음 30쪽부터 37쪽까지 나와 있는 4개의 지도가 있을 거예요. 백제의 전성기, 고구려의 전성기, 가야의 세력구도 변화, 그 다음에 신라의 전성기, 이렇게 4가지 지도가 있는데요. 요거는 꼼꼼하게 여기서 뭐가 나왔는지 몰라. 그러니까 꼼꼼하게 알고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질문 들어왔던 게 그 30쪽의 아래쪽 보면은 뭐 금농, 관모, 허리띠 이거 우리 알바냐고. 아이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알긴 알아야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중간고사 이 험난한 시험을 치고 있는 시기에 굳이 알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31쪽에 여기 호우명 그릇은 제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강조했을 거야. 아마 우리가 지금 삼국시대의 역사를 배우고 있는 요 내용들은 전부 다 삼국사기라고 하는 책에 써 있는 것들, 아주 극소수의 사료를 통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 사료 속에 나와 있는 그 기록들의 내용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문화유산, 유물, 유적지가 발굴이 된다. 이거는 아주 중요하다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시험 문제에 여러 번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에 좀 초점 맞춰가지고 공부한다면은 31쪽에 있는 유물들은 여러분들이 보셔야겠죠. 32쪽 읽어보십시오. 네, 중요합니다. 탐구해보자도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 거기 아마 지도 바로 오른쪽에 뭐 유연, 북위, 남조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까지 구분할 필요는 없겠고요. 여러분들은 장수왕 때 북조와 남조 간의 균형 외교를 했구나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오른쪽에 넘어가서 백제입니다. 네, 웅진이네요. 역시나 무령왕을 기억해야겠죠. 무령왕 때 2가지 담로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남조와 교류를 활발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중국과 친하게 지냈어요를 증명하는 유물, 유적지, 바로 무령왕릉 그 자체였다. 의미는 삼국시대 무덤 중에 무덤 주인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유일한 무덤이었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하고요. 다만 그 아래쪽에 마찬가지로 뭐 금송관, 청자 이런 것들 볼 필요 없습니다. 34쪽 저런 장식품들이 꽤나 많이 우리 교과서에 그림 자료로 들어가 있는데요. 넘어갈게요. 35쪽도 지도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가야는 저 지도가 중요하다. 금관에서 대가야로 화살표를 찍 긋고 기억 표시한 다음에 기억으로 세력 구도가 바뀌게 된 이유는 무엇이죠?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 말해야 된다? 뇌물마립간이 고구려에 지원을 요청했으니까요. 광개토가 군대를 끌고 와서 가야랑 외를 휩쓸어 줬으니까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넘어갈게요.
36쪽에 백제와 신라의 이야기인데요. 나머지는 다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진흥왕의 황룡사를 기억합시다. 왜냐면은 황룡사는 삼국시대 절 중에 아마 가장 컸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진흥왕은 전성기였고 자신의 이 업적, 왕권을 고스란히 절의 규모에다가 반영을 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이런 업적과 거업이 부처의 덕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감사히 표현하고자 저렇게 절을 크게 지었을 것이다. 이런 다양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37쪽 지도 꼼꼼히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38, 39는 키워드 있죠? 왕권 강화, 관등제, 지방행정, 불교 수용, 율령만포, 영토 확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해 가는 연맹왕국에서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필수적인 과정들, 요소들이라고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키워드들 중심으로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40, 41은 패스. 네, 이거는 똥 쌀 때나 한 번씩 쭉 보도록 하십시오. 네. 귀족들은 고기를 즐겨 먹었다. 이런 초등학교 수준의 넘어갈게요. 42, 43. 우리가 삼국시대의 문화 중에서는 고분 문화, 무덤 문화를 좀 자세히 보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4가지. 계단식 돌무지 무덤. 지금 까먹을 뻔했어. 그 다음에 굴식 돌방 무덤. 그 다음에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 그리고 4번째 백제의 무령왕릉. 요 4가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계단식 돌무지 무덤을 공부할 때에는 반드시 27쪽에 그렇죠? 저 중국의 지린성 지렸다. 거기에 있는 장군총의 무덤 양식과 그 다음에 우리 저 다리 건너에 석천동에 있는 무덤 양식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랑 백제가 한 핏줄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문화 유적지라고 본다고 했었죠. 네. 그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이 무덤 양식들마다의 의미,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기억하길 바랍니다. 조금 까다롭게 시험 문제에 다뤘습니다. 넘어갈게요. 44쪽에 가운데에 있는 우리 아프라시아부 궁전벽화 고구려 친구들 우리 요 뾰족이들 더듬이들 그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오른쪽에 각저총의 벽화를 보면은 씨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약간 매부리코 약간 쌍꺼풀 이렇게 아시아 계열과는 조금 다른 모습.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한반도에 있었구나. 혹은 고구려 사람들이 보고 온 내용을 보고 온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일본과도 교류를 했어요.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배워오지만 우리가 배워온 것 그리고 우리가 발전시킨 것 이런 것들을 일본에게도 전파해 주더라. 그래서 만들어진 일본의 고대 문화의 명칭을 우리가 아스카 문화라고 하더라. 여기서 백제는 뭘 주고 신라는 뭘 주고 고구려는 뭘 주고 여기까지는 됐고요. 그냥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문화의 명칭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써 있어요. 일본과 가장 친했던 나라가 누구라고? 가장 친일적인 나라는 바로 백제였다라고 쓰여 있네요. 그 부분 꼼꼼하게 보도록 하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46, 47쪽 도교를 중심으로 거기 46쪽에 2번 중심으로 보도록 하시고 47쪽에 우리 백제의 금동대향로라고 하는 것 아주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라고 하는 거 설명 아주 자세하게 했어요. 기억하길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54부터 우리 삼국이 통일하는 59쪽까지의 내용은 꼼꼼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프린트로 설명을 했었죠. 1번부터 18번까지. 그렇죠? 수나라의 고구려 압박부터 해가지고 신라의 삼국 통일까지 밖에서 야구부가 지금 훈련을 하고 있군. 화이팅. 그래서 18가지의 사건 순서대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일단 쭉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교과서를 통해서 살을 좀 붙이세요. 그러면 공부하기가 훨씬 편할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56쪽에 이 교과서를 쓰신 분들이 말했었죠. 약간 그 전술과 전략, 어떤 군사를 썼는지, 어떤 성곽을 지었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자세하게 잘 써주셨어요. 근데 너무나 자세해서 그렇죠? 조금 공부하기가 벅찹니다. 거기 나와 있는 고구려의 철옹성
치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싸웠다. 이런 거는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기회가 또 있을 거예요.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자, 57쪽에 여기는 내가 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었냐면은 자, 중령 이북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 한강이죠. 네. 그 포인트와 관련해서 어떤 대화들이 김춘추와 연개소문 사이에서 오고 갔는지 꼼꼼하게 알아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첫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까지 보면은 자, 고구려가 수당과 전쟁을 벌이는 동안 백제와 신라도 대립했다. 대립이 격화되었다. 나와 있는데 내가 다 밑줄을 긋고 이거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보면은 이거 관산성 전투 이후에 백제가 보복을 했어요. 신라가 배신했으니까요. 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백제의 마지막 왕이었던 의자왕이 당과 연결된 신라를 협공하기 위해 자, 당과 연결된 신라를 협공한다란 말 밑줄 찍 긋고 여기가 어디죠? 라고 물어보면은 또 마찬가지로 한강 근처라고 말할 줄도 알아야 돼요. 신라가 굳이 한강 하류까지 진출하려고 했던 목적이 뭐였어요? 바로 중국과 당나라와 직접 교류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쪽에다가 쌓은 성의 이름이 뭐였어요? 세 번째 줄의 별표 당항성이라는 거였습니다. 물론 우리 서울 인천 쪽은 아니지만 저 경기도 화성 쪽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중국과 교류를 했다. 그럼 반드시 백제 입장에서는 이 당항성을 끊어내야겠죠. 좀 그러려고 지금 두드러 패러 간 거예요. 그 내용들을 꼼꼼하게 보도록 하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58쪽에 여기 어떻게 기억하라고? 아, 백제 망했어. 부흥운동했어. 고구려 망했어. 부흥운동했어. 자, 부흥운동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 인물들까지는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 공부하도록 하십시오. 이름이 좀 복잡하잖아요. 뭐 건모잠, 흑치상지 이런 것들 이런 분들 됐고요. 그 아래쪽에 고구려 유민의 활약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도 일단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59쪽을 보면요. 우리가 7번째 줄에 토번이라는 친구들이 나와 있다. 자, 토번은 당시의 티베트의 명칭이었습니다. 이 토번이 사실은 실크로드, 우리 비단길. 자, 여러분들 실크로드는 아는데 비단길은 모른다. 혹은 비단길 실크로드 알아. 근데 사막길을 모른다. 이거 너무 정말 나중에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해야 할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사막길, 실크로드, 비단길 다 같은 겁니다. 자, 요 비단을 서역으로 팔러 가는 이 길은 사실은 토번이라는 친구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수나라가 망하고 당나라가 들어서니까 당나라는 수나라에 비해 영토를 1.5배, 2배가량 확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 과정 중에 실크로드가 당나라의 영토로 들어가고 그럼 토번의 입장에서는 영토를 뺏긴 거야. 자, 여기에 지금 화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 그리고 이 화를 분출했을 때가 언제냐? 바로 당나라가 신라랑 싸울 때인 거예요. 그래서 이 토번이 정말로 미친듯이 군사를 일으켜서 실크로드를 다시 장악을 하고 그리고 당나라의 수도로 진격을 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당나라의 입장에서는 지금 신라랑 싸울 때가 아니야. 빨리 군대를 빼가지고 저 서쪽으로 보내야 돼. 자, 그런 상황이 지금 교과서에 쓰여 있는 겁니다. 토번이 실크로드를 장악하고 당을 압박하자가 방금 말한 요 내용의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고 신라는 고구려 부흥군과 합세해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지. 당의 부대를 선빵 날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토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토번 너무나 이 고마운 친구들이에요. 이 토번이 아니었으면 당나라한테 분명히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마 한 98% 망했을 거야, 신라는. 그럼 이 땅에 중국 깃발 꽂아지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 중국어 쓰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고마운 토번 친구들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거기 아래쪽에도 뭐 장창보병과 쇠뇌부대 나와 있는데 어우 어려워. 패스. 넘어갈게요. 그 다음 60쪽에 자, 맨 마지막 줄을 보면은 남북국이란 말이 나와 있다. 자, 사실은 내가 여러분들 나이 때에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의 시대를 통일신라 시대라 불렀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많은 욕을 먹습니다. 왜? 통일신라 시대란 말에는 누가 빠져 있어? 발해가 없어요. 그럼 발해 역사를 버린 거냐? 우리 역사의 일부로 생각하지 않는 거냐라는 비판을 엄청 받은 거지. 그래서 아니다. 남쪽에도 우리 역사, 북쪽에도 우리 역사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넣기 위해서 남북국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을 했고요. 여러분들의 이단원명도 남북국의 전개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발해를 우리 역사의 일부 그리고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같이 연결해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그 아래쪽을 보면요, 네 분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는 뭐 중국 역사야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래쪽에는 러시아 역사야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그치? 우리가 러시아 쪽의 주장은 일부 수용할 만하다. 왜냐하면 90% 이상이 95% 이상이 말갈족이었기 때문에 말갈애들이 이거 우리 역사로 배울게요라고 해도 우리는 그래 배우세요.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저 근거들을 보면은 조금 부족한 감이 있다. 아니 조공을 바쳤다고 해서 본인들의 역사냐? 그럼 고려나 조선도 조공을 바쳤는데 니네 역사니?라고 되물을 수 있겠죠. 뭐 그런 것들부터 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반박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주장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함께 기억을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62쪽. 그래, 논란의 62쪽. 우리가 프린트로 이제 신라 중대 통일된 이후에 시대를 쭉 공부를 했었는데요. 신라 중대의 시작은 무열왕이었습니다. 네, 김춘추 아저씨, 우리 춘추 형님이 열심히 노력을 했어. 그래서 진골 출신 한 단계 밑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왕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무열왕 때 통일 전쟁이 시작이 되고 문무왕이 완성을 하고 이제 신문왕 때 왕권을 다지는 전제 왕권의 시작을 알렸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죠. 근데 교과서는 아니다. 무열왕 때도 왕권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요게 어떤 식으로 결합을 시키면 좋겠느냐? 무열왕이나 문무왕도 왕권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합니다. 요만큼씩 했어. 근데 신문왕 때 요만큼을 한 거예요. 정점을 찍는다고. 그래서 제가 신문왕을 기준으로 왕권 강화했고 귀족 축청하고 그 다음에 집사부 강화하고 시중 강화하고 관료전 지급하고 국학 설치하고 이렇게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왕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됩니다. 정점을 찍었던 왕을 기준으로 공부를 할 거고요. 사실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일부 서술이 다른 교과서 서술과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62쪽의 내용들은 제가 드린 프린트로만 공부를 하시고요. 신문왕을 중심으로만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63쪽부터는 꼼꼼하게 알고 있어야겠고요. 노급과 관료전의 차이라고 하는 것들 설명을 했습니다. 꼼꼼하게 기억하시고, 자, 64, 65 네, 깔끔하게 설명했었죠. 발해 세운 사람 누구? 대조영. 초반에는 고구려를 계승했으니까 당나라랑 신라랑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무왕. 근데 당나라랑 사이 안 좋게 지내면, 저 먼저 발전한 신라랑 사이 안 좋게 지내면은 우리가 얻을 게 없어. 신성관계 문왕. 얻어내니까 전성기 선왕. 그러다가 거란한테 망해 멸망. 이렇게 5가지 포인트로 기억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66쪽도 질문을 하는데, 왜냐면 상경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누구를 본땄다? 당나라의 장안성이라고 하는 당나라의 수도를 본따서 만든 게 발해의 상경성이었다. 이를 설명했기 때문에 혹시나 선생님 그러면은 그 66쪽에 나와 있는 자세한 내용들, 뭐 치미, 주춧돌 장식 뭐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물어보는 친구가 있었는데 괜찮습니다. 그냥 당나라의 수도를 모방했다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67쪽에 두 번째 분단에 이 헌창령 있죠? 우리 김헌창의 난 설명 안 했어요. 장보고도 호족의 한 갈래였다. 이 정도로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네. 헌창령은 안 나오고요. 장보고도 지방 호족 출신 중에 한 명이었다 정도로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지방 호족의 등장. 자, 우리가 신라 하드의 키워드 4가지. 호족, 선종, 풍수지리, 육두품 이 4가지 키워드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김헌창이 낳는 그닥 공부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68쪽에 육두품 나와 있어. 오케이. 육두품 좋아. 근데 최치원, 우리 치원이 형도 내가 설명을 안 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넘어갈게요. 69쪽에 그죠? 자, 여기도 후삼국의 성립을 보면은 견훤이 후백제를 만들었어. 그리고 궁예가 후고구를 만들었어. 까지만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 많고 많은 토족들을 이기고 포섭을 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후삼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나타나게 되었다. 까지만 설명을 했고요. 궁예가 뭐 나라 이름 어떻게 바꿨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말에 다룰 거예요. 그래서 후백제가 만들어졌어.
후고구려가 만들어졌어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 67부터 69까지 네 가지 키워드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70쪽. 네, 여기 우리 드디어 남북국의 문화였는데요. 제가 원효랑 의상은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설명을 했습니다. 원효, 불교의 대립을 잠재우기 위해서 화쟁사상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쓴 책 신문 화쟁론이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중화를 위해서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를 좋아해, 아미타 신앙, 그리고 무예가라는 노래도 지었어. 근데 파괴승이라는 별명을 얻네. 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총이, 설총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듯이 설총은 이두를 통해서 뭔가 유교 경제를 정리하려고 했던 아주 유능한 학자였습니다. 5가지 기억하라고 했고요. 의상도 마찬가지로. 자, 의상은 중국으로 유학을 하고 돌아옵니다. 화엄이라고 하는 걸 공부하고 돌아와요. 엘리트예요. 근데 이거를 원효를 보면서 나도 그럼 대중화 좀 해볼까? 라고 해서 쉽게 알려주려고 화엄 일승 법계도라고 하는 걸 쓴다. 그래도 어렵다.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의상이 좋아하는 신앙은 관음 신앙이었어요. 늘 우리 곁에 있는 관음이라는 신앙을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부석사라는 절을 창건해서 뭔가 후진양성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워낙 의상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저 중국에서, 일본에서 아주 이 화엄의 1인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부석사라는 절을 창건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 마지막, 일즉다 다즉일, 전체가 곧 하나요. 하나가 곧 전체다라는 거였는데 이거 뭐였습니까? 고구려 사람도, 백제 사람도, 신라 사람도 다 우리 전체, 우리 신라의 일원이야라고 하는 모든 존재의 연관성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었죠. 우린 다 하나야라고 하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사상을 펼치기도 하더라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효 5가지, 의상 5가지 이렇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에 독서 상품과 빈공과 둘 다 중요한 키워드예요. 독서 상품과는 우리 국학이랑 세트였다. 국학에서 공부를 시킨 다음에 바로 관직을 주는 게 아니라 시험을 치고 나서 관직을 준다. 그게 바로 독서 상품과였는데 신라는 워낙 신분제가 강한 사회다 보니까 쉽지 않았더라 설명을 했고요. 당나라 빈공과라고 해서 외국인 관직 채용 시험을 치기도 했다. 아주 개방적인 나라였다. 여기에 가장 많이 몰두한 나라가 신라와 발해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72쪽에 그쵸? 여기 고구려 발해의 문화인데 발해는 기본적으로 고구려와 말갈이 섞여있기 때문에 두 친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당나라를 좋아했기 때문에 당나라 문화가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발해 3, 고구려 3, 당나라 3, 말갈 친구들 거 일부 설명을 했었고요. 자, 발해의 교육기관 하나는 기억하겠습니다. 주자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73쪽 여기 지도 중요하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발해의 특산물 바로 솔빈부라는 지역의 말, 홀스가 유명했다 설명했었어요. 네, 넘어갈게요. 74, 75 통일신라의 불교 문화인데 꼼꼼하게 보십시오. 불국사, 석굴암 그리고 그 불국사에 있는 2개의 탑, 석가탑과 그 다음에 다보탑 기억해야겠고요. 오른쪽에 발해의 문화 중에서는 이불병저상 그리고 그 맨 아래 나와 있는 묘탑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은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가 얼추 마무리되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큰 부담을 갖고 시험 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수행평가가 있고 그리고 기말고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잘 정리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안녕.